집중토론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과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잠시 뒤 2시부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제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민생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최근에 금투세 문제라든지 또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 그리고 뭐 세수 펑크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뤄질 것 같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지켜볼 텐데요. 두 분께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민생 관련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일단 세수 부족 문제가 지적할 수 있고요. TMF 같은 문제, 특히 TMF는 서민 중산층들 피해가 굉장히 큰 그런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 문제 같은 경우도 현재 소액 투자자들 한 4,500만 명들의 그 관심이 굉장히 큰 사안들이죠. 모두 하나하나가 민생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말할 거리, 지적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정치적으로 포장하지 말고 말 그대로 정책으로서 이야기하면은 정부 여당 특히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면서 야당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책 대안이 있는 그런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고요. 사실 대정부 질문이 매번 하기 때문에 질이 높지가 않습니다. 좀 수준 높은 그런 대정부 질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안 있는 정책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무슨 수준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이제 그 수준에서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가장 뭐 중요한 거는 민생이죠. 근데 이 민생 현장을 이렇게 뭐 자기 뭐 중소기업을 한다 할지 뭐 제조업을 한다 할지 하는 분들 요즘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흔히 하는 얘기가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 뭐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소연들을 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야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거가 정부 여당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뭐 날카롭게 추궁을 할 거고 그거는 뭐 100번째 추궁을 해도 저는 괜찮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건 치열한 정말 이제 공방이 있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25만 원 지원 문제나 이 금투세 폐지 유예 이 문제는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입장이 완전히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말하자면 25만 원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찍이 얘기를 했는데 꽤 됐어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 엊그제 요 며칠 전에 뭐 차기 뭐 대통령 선거를 노린다고 돼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면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거 하려면 몇 조가 된단 말이죠. 뭐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금투세 문제도 당내에서 지금 이견들이 있거든요. 유예를 할 건지 폐지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둘 건지. 이거는 민주당 내에 지금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내의 입장이 먼저 좀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민생 문제 가지고는 정말 치열하게 논전을 해서 거기서 뭐 해법을 찾는 그런 대정부 질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민생 문제에 좀 답을 찾는 그런 대정부 질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 어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야간 대정부 질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2시부터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은 외교통일 안보 분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계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회의 참석차 사전에 그 양해 확인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못됐는지 어쨌든 의원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해서 원래 2시로 예정됐던 대정부 질문이 7시부터 시작이 돼서 밤 11시쯤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저도 행정부에 있어 봤습니다만 정부 측에서 국회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달갑진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옛날 속된 말에서 장관들이
마포대교 건너서 정부청사 이제 광화문에 있을 때요. 예. 건너올 때부터 울상에다가 건너갈 때 이제 욕을 하면서 건너간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예. 사실 국회에 출석하면은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혹스럽기도 하지만은 날카로운 질문보다는 오히려 막말, 모욕주기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국회의원들이 뭐 좋은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수준 이하의 질문을 해가지고 장 차관들이 뒤에 있는 부하 직원들 얼굴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예. 저도 국회의원 해봤습니다만 또 행정부에 있다 보니까는 가끔 우리 공무원들이 저 국회의원들 질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우려스러웠어요. 솔직히 좀 솔직히 망신스럽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거부감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 뭐 장관, 차관들, 정부, 행정부 고위직들은 국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라도 국회에 나와야 됩니다. 왜?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 대통령, 행정부로 갑니다. 국회가 권력기관은 제우선입니다. 대통령보다 헌법이 규정한 더 권력기관입니다.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불출석을 하려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불출석하거나 또 상임위원회 장 차관이 불출석을 하려면은 사유서를 내야 됩니다. 그럼 사유서를 내면은 여야당의 원내대표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를 해주면은 안 나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건은 그렇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당연히 오케이를 했고 야당 측에서도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없는 줄 알고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 나오니까는 야당 측에서는 왜 안 나오는지 문제를 삼았지만 나중에 본인들도 확인해 보니까 이미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동의를 해 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중단하고 나와라 해가지고 이제 야간에 회의가 열린 겁니다. 야당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부재의 이유로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좀 과도한 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뒤늦게나마 나와가지고 질문에 응한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부와 국회 간에 어떤 신경계에 벌어지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소모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 봐야 될까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것 같으네요. 지금 얘기를 전 뭐 잘 몰랐어요. 이거 뭐 5시간 늦게 했는데 사실은 대다수 국민이 이 뭐 국회 대정부 질문 뭐 하는갑다 하죠. 나중에 거기서 정말 어떤 쟁점을 가지고 어떤 중요한 발언이 있었는지 어떤 국회의원이 그다음에 어떤 장관이 어떤 중요한 답변을 했는지 그걸 관심을 가지지. 좀 몰랐는데 나는 지금 안영환 의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22대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개원식이니까 그냥 사전에 국회의 양당 또는 뭐 하여튼 지금 양당이죠. 그 허가 안 받고도 그냥 일방적으로 불참해도 되는 모양이죠. 개원식은. 나는 이 장관들이요. 무조건 국회 회의 열리면 이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이건 거의 강제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장관들이 나오기 싫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장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국회 나오기 싫으면 장관 관두면 된다. 그 아주 진짜 유명한 얘기라. 광화문 쪽에서 마포대교 건널 때까지만 해도 기분 좋은데 건너고 여의도만 들어오면은 이게 완전히 정말 기분 나빠진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거 정말 기분 나쁘면 관두면 되는 거라. 저는요, 이 장관 정도 되면 국무위원 정도 되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든 제대로 맞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돼요. 아무리 뭐 해도 자기가 떳떳하고 당당하면 얼마든 받아칠 건 받아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어제 이거는 뭐 5시간 늦었는지 그건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어제 저녁에 늦게 진행이 됐는데 상당히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놓고 상당히 이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 뉴라이트 역사관 이 부분을 좀 정조준했고 국민의힘은 일본과의 관계 복원 이런 쪽으로 방점을 둔 것 같은데요. 어제 공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정책 질의가 없이 정치 질의였죠. 예. 대정부 정책 질의가 아니라 대정부 정치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분야의 정책 분야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국방부 뭐 문제라든지 군수 산업 문제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같은 경우도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역시나 대일 문제 가지고 뭐 질의를 했는데 예. 참 터집잡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의원은 일본의 해군 군함기와 네. 그다음에 우길 승천기라고 예. 그러죠. 우길기 예. 일제시대 때 일본의 길을 보여주면서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이거 맞춰봐라. 그래서 네.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답을 말하니까는 틀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국회에서 대정부 치른 그 아까운 시간에 그런 거 할 때입니까? 네. 저는 상당히 저 의원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장관 모욕주기용으로 그걸 설사 틀렸다 해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의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국회의 수준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서 좀 답답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정부의 이제 그 대일관에 관해서 야당 측의 시각이 틀리면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을 하더라도 논리 있게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질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문 의원께서는 어떻게 여전히 친일 논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논리 있는 국회의원이 이제 3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는가. 우리 안혜원 의원 정도면은 그래도 수준급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자기 수준대로 가는 거예요. 뭐 얼토당토하게 과거에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게 총리 불러놓고 총리 지금 저 삼겹살 뭐 한 근에 얼마인 줄 아시오. 네. 그다음에 버스 요금이 얼마인 줄 아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좀 망신주의거든. 버스 안 타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이게 1,300원인지 1,350원인지 저도 지금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네. 그러면 삼겹살 값 정확히 잘 모른다고 가서 소주 한잔하고 삼겹살 그래 이렇게들 시켜 먹지 그게 한 근에 얼마인지 정확히 따지고 먹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니. 이게 망신주기. 근데 이런 질문이 많지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수준대로 가는 거고 대일본 외교는요, 우리 여러 차례 지적하고 얘기하지만, 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외교는, 일본 문제는 이제 워낙 민감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게 바로, 엊그제 우리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저자세로 일관한다. 이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요즘 시중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 맞냐? 이거 일본 정부냐?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이냐?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 많거든요. 뭐 사도광산 최근 문제,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도 무슨 일본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뭐 항의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문제 삼은 야당을 가지고 지금 뭐 괴담을 유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초점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일 저자색이 관계복원 좋다. 일본하고 관계복원 해야죠. 네. 그런데 그 과정이 중요해. 이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하다. 좀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이거는 100번 지적해도 전 틀리지 않다. 예. 계엄 준비설도 좀 논쟁이 됐던 것 같아요. 계엄 준비설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여당에서 약간 좀 역공을 취하는 그런 모양새도 있었는데 김선욱 국방부 차관이 정치적 선동이고 망상이라는데 동의한다면서 단호한 그런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이제 또 계엄 해제권이 있지 않습니까?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엄 해제와 관련된 국회의 권한을 더 보강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계엄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군불대기를 계속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 국방부 차관이 망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좀 표현 거칩니다만 좀 상당히 인식 장애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신질환 가운데 그 인지장애라는 정신병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죠. 네. 우울증 환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건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사를 이분법적으로 본다. 그다음에 이분법적. 그다음에 과도하게 일반화시킨다. 확대 해석한다. 지금 모든 게 맞아요. 계엄령에 대해서 이분법론적으로 저 정권은 이렇기 때문에 할 것이다. 그다음에 아주 특이한 사항을 가지고 일반화시키고 확대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언자적 전망을 하고 네. 가장 해당되는 게 정서적 추론에 의한 예. 인지 장애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계엄령에 대해서는 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한 일반 계엄이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많은 국민들한테. 네, 특히 운동권 출신들에게 더 남아 있죠. 그런 그 트라우마 때문에 과도한 해석을 통해서 정서적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과도하게 추론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다. 사실 지금 계엄령이 발표됐다. 예. 아마 대한민국 군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동의하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고 총구를 뒤로 겨룰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전진하지 않고 뒤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는데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정서적으로 문제 있다고 봐요. 예. 두 번째는 극히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들 전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10월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위반에 대한 1심에서 예. 유죄가 나올 경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궁지에 몰릴 것이다.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궁지에 몰릴 것이다. 그때 계엄령 이슈를 들고 일어나서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 이슈를 누를 수 있는 수단으로서 미리미리 지금 군불대기를 한다. 예. 라고 지적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그런 의도를 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극악무도한 짓입니다. 예.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을 또 지지자들을 이상한 곳에 끌고 가는 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짓이죠. 그건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기를 예. 바랍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용서할 수 없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 말도 안 되는 계엄령론을 예. 이야기하는 민주당 당직자들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인지장애다. 또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엄 얘기가 아마 처음 나온 게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양당 대표회담 때 이재명 대표가 처음 꺼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나왔는데 공개적으로 그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예. 그 전부터 어디 뒷방에서도 얘기를 했는지 예. 제가 과문한 탓인 걸 별로 들어본 바가 없고 이재명 대표 같은 공개적으로 계엄 얘기를 예. 꺼내기 발언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내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몇 차례 이 계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자다가 봉창 뜯는다는 말이 있죠. 예. 좀 그러고 아마 저 호남말 같은데 늦자고 없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좀 뜬금없다. 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지만 좀 비현실적인 어떤 상상에 의한 이런 주장 아닌가. 어떤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그건 대비하는 측면에서의 무슨 어떤 작전에 의한 그런 발언들인지는 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어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길 가던 강아지도 지금 탄핵 가면 이제 다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탄핵, 또 특검, 거기다가 이제 방탄, 이런 단어에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계엄. 이게 그렇게 딱 듣기에는 좀 자극적이잖아요. 이런 걸로 쭉 가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추상화를 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실이 지금 저는 군문에 제대로 있어 본 적은 없지만 이 대한민국 군대가 계엄령 이게 과연 가능할지 저는 몇 사람이 충암고등학교 나온 몇 사람이 어쩐다더라 카더라 얘기 있는데 가능할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증원 그거조차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걸 이제 백제화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좀 수용 가능한 입장인 것 같고 의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좀 치고 나가는 입장이고 또 정부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당장 올해 거까지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도 약간의 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묘수가 될까요? 악수가 될까요? 어찌됐든 의료계가 여야의 정 대화체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것이죠.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 어느 주장이 더 논리적인지 한번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한동훈 대표의 말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요. 또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아직 그 대화체가 작동도 안 되는데 그래 우리 포기하겠다 이럴 수도 없는 겁니다. 일단 들어와서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 내년부터 증원하는 게 무리가 있다.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다. 그다음에 지금 그걸 번복하더라도 대학 입시에 큰 혼란을 주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받아들여지면은 그걸 채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부 측의 주장대로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대학 입시 행정상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 조건 제시하면요. 회의 안 되는 겁니다. 협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할 마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죠. 예, 의료계가 일단은 우선 들어와서 대화의 테이블 앞에 앉아서 어떤 얘기든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저 양비론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의료계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의중 스탠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현안에 대한 그 스탠스를 보면 마이동풍 스탠스거든요. 마이웨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한동훈 대표가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좀 딱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예,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